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22.8도, 경주 23.8도, 울진 21.5도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9도, 영덕 28도, 포항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부의 앞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 기상대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다음 주 초쯤 한 차례 더 비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의 수은 농도가 높아졌고 인근 토양마저 수은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자 형산강 수은 오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은 문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포항시와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조사 결과는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에서 충격적인 농도의 수온이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의 경우 수온이 916mg/kg 검출됐는데 하천 퇴적물 오염 평가 기준에 따르면 1등급에 비해서는 13,000배, 최하인 4등급과 비교해도 400배가 넘는 오염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처음 조사한 하천 인근의 마른 토양에서 심각한 농도의 수온이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토양에서 하천으로 수온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가설이 맞다면 비가 올 때마다 형산강 일대로 광범위하게 수온 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은 검출 농도가 특히 높은 지점의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 수준의 수은 농도값을 보이고 있고요. 이 경우 강우시 하천 오염의 또 다른 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포항시가 1년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끄는 동안 형산강 수온 오염이 갈수록 악화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지. 이 포항시의 저쪽 형상강을 이런 식으로 놔둔다 하는 거는 도저히 우리 시민 누굴 믿고 왔냐고 그래요. 포항시가 너무 안연 행정했는 것. 언론과 시의회의 질타가 잇따르면서 포항시는 다음 달부터 오염 물질의 형산강 차단과 수온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구무천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전량 하수회장을 보내서 오염원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퇴적물이 유동을 없애기 위해서 안정화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형산강 수온 오염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금껏 늑장대처해온 포항시의 새로운 대책들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시는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 3개 구간 2.9km의 교통을 통제합니다. 전야제가 열리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구호광장과 도동 주민센터 간 1.4km 도로가 통제됩니다. 또 메인 행사를 위해 29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문예회관 뒤 3거에서 형산교차로 구간과 희망대로 구간 1.5km도 전면 통제되고 이면도로 차량 진입도 제한됩니다. 포항시는 교통봉사단체와 경찰, 공무원 등 600여 명을 배치하고 학교 등 20개소에 만여 대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는 한편 모바일 앱으로 임시주차장과 교통 상황을 실시간 안내합니다. 포항 스틸야드 아트 공방이 운영 7개월 만에 포항 특산물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한 상품을 불빛 축제 기간에 맞춰 출시했습니다. 상품은 디자인별로 모두 6종이며 과메기, 돌문어, 포항초가 티스푼으로 개복치는 목걸이와 브로치, 열쇠고리 등으로 만들었는데 은제품은 순은도 92.5%로 가격은 개당 49,000원에 판매합니다. 포항 스틸아트 공방은 포항시립미술관이 지난해 동빛내양 옛 철강소 거리에 문을 열어 금, 은, 동 등 스틸 재료로 생활소품과 액세서리를 시민들이 직접 만들면서 일상의 예술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어제 신청을 받았는데 오전에 모두 마감됐습니다.
경주박물관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문화재 전등 만들기와 전시품 감상, 수장고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설린대학교는 포항시로부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초등학생 영어 캠프를 위탁받아 일기 입소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는 영어 교육 지원 강화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위한 포항시 초등교육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300여 명의 입소생들은 합숙 기간 동안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 한편 설린대학교는 포항시로부터 7년 연속 초등학생 영어 캠프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설치된 느린 우체통 우편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호반광장에 설치된 느린 우체통 우편물은 지난 2015년 6월 600여 통에서 지난해 6월 1,500여 통, 그리고 올 6월에는 무려 8,400여 통으로 급증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느린 우체통을 설치해 해마다 6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 발송하는데 지금까지 발송 우편물이 16,900여 통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주관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사업 대상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 분야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실험실 안전보호장비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을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지난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데 이어 이번에 2년 연속 선정돼 4,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재래돼지에서 육질 관련 형질과 검은 털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 유전자를 찾아내고 육종 개량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특이 유전자는 지방층 형성과 사료 섭취량에 따른 성장률과 쫄깃한 맛과 육질, 검은 털 발현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 같은 유전자는 요크셔 등 일반 돼지에는 없는 형질이라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재래돼지는 육질이 뛰어나지만 성장이 늦고 체중이 적어 경제성이 일반 돼지보다 낮았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재래돼지의 육질과 고기양을 개선하는 품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